그 내용 가운데서 이 주된 인물 3명 가운데 조은이라는 인물 말고 석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석이라는 인물이 제3인간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 거야. 제1이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제2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제3으로 가는 거야. 제1인간형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명이 뭐야? 사명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정당하고도 정의롭고도 가치 있는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라고 하면서 저는 물론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외우고 살았었거든요. 국민교육헌장 해가지고 나왔던 구절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뭐 그런 의미로 알겠죠? 그게 이제 사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요걸 살짝 바꿔서 뭐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한다면은 어떤 드림 같은 거, 이상 같은 거 알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1인간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한 사람, 요렇게. 그 다음에 제3인간형은 충실하지도 못하고 X, 그 다음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우 어정쩡하고, 그 다음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을 얘기하겠죠. 제3인간형. 그러니까 어중간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인간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명에 충실하니까 이상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 인물 가운데서 이제 미랑 인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미는 남자, 여자야. 그리고 포기했다.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상이 아닌 반대편이 뭐죠? 이상 반대가 뭐야? 현실. 현실과 완벽하게 타협해버렸다. 혹은 뭐 나아가서는 지금 타락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조운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호야 호. 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조운이라는 인물은 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자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쓰는 조운이에요. 예를 들면 구름을 비친다. 이런 얘기인 건데, 하여튼 이 조운이라는 인물은 현실과 완벽하게 타협해가지고 이상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인간형 충실하지도 못한 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이 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석이라는 인물. 요 제목의 의미가 3. 어중간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아먹기 쉬운 단어로 한다면 어중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플러스 의미야, 마이너스 의미야? 마이너스 의미예요. 타락한 제2인간형에 못지않은 마이너스 느낌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느낌으로. 알겠죠? 이도 저도 아닌 거. 죽도 밥도 안 되고, 알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적어주신 다음에, 자, 전과 동일하게 이제 여백이 가득한 페이지로 넘깁니다. 한 125쪽쯤 되려나? 그렇죠. 125쪽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은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이 작품이 1953년 부산이라는 공간, 피란지라는 공간, 토요일 오후를 하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면 맨 위에다가 쓰고 시작할게요. 이쪽 위에다가 한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 테니까. 일단은 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쓸게요.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5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53년이라는 데 주목하시고, 전쟁이 50년에 일어났잖아요. 코리안 워. 한국전쟁, 6.25전쟁이 50년에 일어났는데 이제 53년에 종전을 하잖아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 시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1953년에 피란지다.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자, 필요한지 부산. 그리고 토요일 오후다. 토요일 오후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EBS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없습니다. 그래서 53년이고요. 부산이고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인물 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석이라는 인물 직업이 뭐야? 직업이 학교 교사예요. 교사인데, 자, 필기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이제 하루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시작 시점은 이제 Y학교라는 공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대목 시작이 토요일 오후였다. 알겠죠?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교한 상황에서 이제 남아서 잡물을 보고 있던 인물. 자, 누구? 교사. 누구? 서기한테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친구, 조운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전쟁 시기인데 전쟁 이전의 직업을 한번 적어보자면은 색깔 다른 걸로 이 석이라는 인물은 전직 기자입니다. 전직 기자. 자, K 신문사에서 일하던 전직 기자다. 이렇게. 옛날에는 기자였어.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나고 나서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인 부산으로 내려와서 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은이 같은 경우는 3년 전 헤어진이라고 쓰겠습니다. 3년 전 헤어진, 자, 동료입니다. 동료.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같이 글을 쓰던, 소설을 쓰던 동료 문인입니다. 문인. 자,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 이렇게. 지금 3년 전에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3년 전이면은 1950년이잖아요. 6.25 사변이 발발한 다음 날. 정신없죠?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만 헷갈리고 그때 신문사를 조은이 찾아왔었는데 그때에 대한 회상도 이제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헤어졌었던 동료 문인 조은이 찾아온다. 자, 어떻게 찾아오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것도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찾아온다. 성공을 했다. 스멜이 막 나지 않아요? 그쵸? 포기한 느낌 막 나죠? 뭘 포기해? 이상 포기, 현실 타협. 현실적으로 이제 돈 많이 번 사람으로, 그쵸? 변했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이게 이제 조은이에요. 자, 그래서 서기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자, 우리가 주변에 중국집 이름, 대체로 끝글자가 뭐로 끝나요? 짜루짜루? 진짜루. 뭐 이렇게. 천리, 향? 그건 아닌데, 뭐지? 하여튼, 짜루짜루, 진짜루처럼 끝글자가 주로 뭐로 끝나? 루로 끝나죠. 얘도 루로 끝납니다. 관해루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 부산이에요. 부산에 가면은 그 궁인관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골목에 있는 관해루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뭡니까? 글 전체 틀을 잡는 거예요. 틀. 이게 이 소설 전체의 뼈대야. 뼈대. 관해루로 가서 조은과 서기가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당연히 빨간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3년이라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구나. 전쟁통에. 너는 어떻게 지냈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 미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 집으로 돌아오는 누구? 석입니다. 석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건데, 집에는 자,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석이 아내와 함께 자식 둘을 낳아 기르는 공간입니다. 자식 둘을. 자, 아들은 큰 아들이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제 뭐 초학교 뭐 이런 명칭을 쓰는 건데, 당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딸내미는 아직 철부지 어린 딸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 체크 한번 딱 해볼게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자, 이 석이라는 인물의 다시 색깔 다른 걸로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자 이런 상태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색깔 다른 걸로 잘 안 보이니까 위쪽으로 해볼게요. 자 똑같이 쓸 거야. 자기는 사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 자기는 사명에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전체 틀이거든요. 하루에 관한 얘기 하루. 이 현재 시점은 현재는 하루다. 이거 이제 기억해놔야 돼. 이 현재 시점은 하루입니다. 하루. 이날 하루에 관한 얘기야. 알겠지? 이거 찾아와. 조은이 찾아와.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스토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 한잔하고 끝나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매우 간단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빨간 펜. 아까 그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3인간형의 출제 포인트를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 제3인간형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게 뭐야?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잖아요. 이 서술상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전문을 읽어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건데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자, 교차한다. 교차식이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 자,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 반복. 요게 이 작품 전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 선지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선지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기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답이에요. 인용문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든지 간에 중략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과거 얘기를 끼고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요 가기 전에도 옛날 생각하고 피난 전 생각하고 신문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랬었지 생각하고 돌아와서 또 이제 마무리 계속 중간중간에 옛날 이야기가 다 이렇게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별표를 딱 해놔야 돼. 별표. 했니? 별표? 네,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선지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요게 이제 전체 틀이다. 이 사이사이에 내가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과거 회상 장면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자, 서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입니다. 근데 이제 서기의 과거라고 했지만은 현재 시점이 이 1953년 어느 토요일 오후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과거인 거예요. 알겠죠? 뭐 3년 전 이런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의 과거. 그래서 이제 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에다가 석이라고 쓰시고 자 줄표한 다음에 일사후퇴후라고 쓸게요. 일사후퇴후. 지금 부산에 이제 정착한 비교적 최근의 과거 6개월 이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6개월 이전부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부터 직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후에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집을 오간다. 이렇게 학교하고 집을 오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다가 화살표 만들어 두시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집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그런 처지인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 노릇을 하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르침의 채찍, 매 그런 의미의 두 글자 뭐 있어? 교편이란 말이 있죠. 교편. 가르칠 때 옛날에는 두드려 패면서 가르치잖아요. 훈장 선생님 그럼 뭐가 생각나? 수염 생각나? 회초리가 생각나잖아. 회초리. 회초리 같은 거야. 교편. 교편을 잡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그 비교적 최근에 6개월 써볼게. 6개월 이내라고 써볼게.
6개월 전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상황이에요 이게. 알겠죠? 부산에 내려와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오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도보로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1시간 반 걸어서 학원 와라 그러면 올 수 있겠어? 아, 딴 데 알아보지. 미쳤어? 그래 안 그래? 전차도 버스도 정확하게 오기가 애매한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면 진창길이 되는 이 험난한 길을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조은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에 든 게 자, 이게 철가방이냐?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얘 노란색으로 적을 거야 이제. 출퇴근길에 항상 들고 있는 게 이제 도시락, 점심 밥그릇이 이제 들어있고요. 가방 속에는 원고지도 들어있다. 근데 이게 매우 상징적이야. 해석하기 나름인데 매우 상징적이죠. 이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인 학교에 가서 먹는 점심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직장인 학교에 가서 먹는 점심. 그러니까 이건 밥벌이죠. 밥벌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한 원고지잖아요. 이 사람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보자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업을 위한 것이죠. 직업. 밥벌이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매우 상징적이에요. 가방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물건. 알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원고지, 직업을 위한 점심. 요렇게. 이해됐죠? 매우 상징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겠니? 불만족하겠니? 불만족하겠지. 바로 집에 안 가요. 퇴근하고 나서 반드시 뭘 먹어? 술 먹는 겁니다. 술 먹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해소하려는 수작을 이제 부리는 거죠. 곤잘레스! 야, 그냥 잘레스야? 뭐 잘레스야? 곤잘레스야? 곤장 좀 맞아볼래? 곤잘레스. 자, 술, 괴로움. 그래서 술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3단 콤보입니다. 몇 단? 3단 콤보. 지금 얘기하는 거 EBS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온 얘기야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첫 번째 이제 술 버릇. 자, 곤잘레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극혐 술 버릇 1순위, 베스트 1이 뭐야? 네가 제일 극혐하는 술 버릇.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서 말 참 할 수가 없어. 현수는 어때요? 제일 극혐하는 술 버릇.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이랬다가 화살표, 나중엔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3이 최악이야. 자, 본인이 극혐하는 술 버릇 뭐 있어요? 모르겠어. 항상 먹을 때보다 내가 먼저 취해서 모르겠어. 그럴 수 있겠네. 자, 첫 번째는 막 다변합니다. 다변이 뭐야? 큰 소리 뻥뻥 치는 술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 지금 이 사람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가난합니다. 가난해.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지만 가난하다고. 그리고 또 뭐야?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데 가난해지는 현실에서 큰 소리라도 치는 거야. 술만 취하면은 막 오버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이야, 좁은 문이라고 하는 앙드레지드의 소설을 번역했는데 그 책이 이제 출판될 거고 출판될 때 내 인세가 막 나올 거거든. 그게 300만 원은 나올 거고 그 돈이면은 말이야, 마누라, 지금 입고 있는 몸빼가 뭐야? 시골 아줌마들 입고 있는 거, 반일할 때 입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비로드 치마를 쫙 입혀줄 거야. 우리 아들내미 지금 월세금 밀린 거 있지? 등록금 같은 거. 그거 당장에 내고 학교에도 내가 인사를 갈 거라고. 우리 부모님 여행도 좀 보내드려야죠. 이러면서 막 뻥을 치는 거야. 큰 소리 뻥뻥. 이게 술버릇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큰 소리 치면 이제 남자가 가오 잡는 거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얘기를 옆집,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 새빵살이 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 그 벽이 이렇게 그 방음 장치가 안 돼 있겠지. 다 들어요. 저 집은 300만 원씩 막 월급에다가 플러스 알파네. 300만 원. 막 이러면서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졸라 가난한데 마누라가 돈 빌리려고 뒷집 가면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거든요. 졸라 곤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술 깨우고 나서 다음날 쫄래 욕먹는 거죠. 큰 소리 좀 그만 쳐라. 술버릇 이거 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술버릇 극형 어떻게 보면 베스트 1 그러면 베스트 1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니? 사실 이거 아니야. 2번이 제일 극형 아닐까? 2번 뭐야? 우는 거 있잖아. 우는 거. 술만 처먹으면 울어요. 좋은 술 처먹고 처음에는 깔깔깔 거리다 갑자기 난 재수해 이러면서 막 울어. 네가 재수의 심정을 알아?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막 울어. 그 술집에 안에서 울면 좋은데 길거리를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울어. 하면서 막 극혐 맞지? 현수 자기가 혹시 그랬나? 아니죠? 네. 자 울기 엄청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받아주죠. 아유 그래 원고지는 그냥 가방에 처박혀 있고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돈벌이 하느라 고생이 많아.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야 할 텐데 여기서 막 아내도 들어오면 안아주고 진짜 안 됐다 우리 남편 이러면서 부모도 아유 뭐 좋을 날 있겠지 이런데 이 새끼가 술만 처음 매일같이 쳐오니까 이제 어때? 지겹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얼굴이 피떡이 돼가지고 오는 거야. 아, 도장 깨기 뭐 벽돌 깨기 아니고 얼굴 깨기. 자기 얼굴을 어디선가 깨먹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야. 결국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다가 이제 종착점이 어디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자해를 한달지 어디 가서 시비를 붙어갖고 싸운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의 종국점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진짜 곤란한 겁니다. 술집에서 시작한 술자리가 경찰서에서 마무리되고, 그렇죠? 이렇게. 요거 좋지 않죠. 하여튼 어디선가 이제 얼굴 깨먹고 와가지고 이제 술을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직업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괴로움을 술이나 먹으면서 달래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현실. 알겠죠? 요겁니다. 요거. 자, 교육자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교육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설에 무슨 진척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석의 일사후퇴 후 6개월 이내 근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웁니다.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미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미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다 뭐냐면은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인용 대목을 다 예측해갖고 중요한 내용들을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지금